축구 경기 중에 또 굉장히 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응원하는 칸이 있어요. 근데 응원 칸에서 이 중국을 응원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최대가 98%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저는 사실 저렇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중국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을 저는 잘 안 봐서 몰랐는데 나중에 다음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중반이었을 때 56대 44%였고 이렇게 90%가 넘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92%, 98%까지 갔다는 거예요. 네, 여기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게 뭐냐면은 네. 사실은 우리들은 중국에 대해서 일본도 그렇고 이웃 국가에 대해서 설린 우호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자꾸 자기가 높은 산봉이라 그러고 주변 국가를 무례하게 오히려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눈살을 찌푸르게 해서 이러는 것이지. 네. 우리가 이웃 나라하고 다 친하게 지내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냐면은 이게 이 댓글 놀이터 된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니까 중국의 사실 암묵적인 지시 어떤 조직화된 지시하에 저런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계적 장난 그러니까 저기는 100% 그렇다는 게 매크로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옛날 그 누구죠? 저 경기도지사 김경수 이런 것처럼 댓글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자유민주 체제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뭐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을 군중 심리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 이런 경우를 봐갖고 저강도 침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침탈. 네, 저강도 침탈 꼭 핵이라든가 총으로만 침탈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숫자를 보고 나서 그 여론 조작도 굉장히 있겠다. 뉴스 댓글을 보면은 이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것 같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댓글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저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유엔 그 안보리 이사국이잖아요. 그럼 세계 지도 국가인데 그래서 이런 글로벌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 통념 이런 건 지켜줘야죠. 이걸 맞습니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류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덩치 크다고 힘으로 너무 위협하면은 그거는 문명 국가가 아니고 깡패 국가가 되는 거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 호주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서도 중국이 자꾸 이렇게 저강도 침략을 했다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 국가 차원에서 항의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런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면 설립 우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수사하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떴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조사를 했는데 99.8%가 해외 매크로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매크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이 대책 TF를 구성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저건 매크로고 해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는 어디냐? 아니 중국 응원이만 하면 당연히 중국이지 어디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꾸 저런 사태가 나타나면 저 피해를 누가 입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국 그 죄 없는 교포들이 그 피해를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수치스럽고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좀 무례하고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비신사적인 행위 이런 경우는 문명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게 위험한 거는 이게 총선이나 선거 때 저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저게 100% 아니 저 한중 축구도 그랬는데 선거 때도 당연히 저러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대선 때도 신당님이 저런 식으로 또 여론 조작했었지 않습니까? 대선 며칠 전에 굉장히 또 크게 여파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김경수도 있고 저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네. 저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 네. 이것은 정말로 비신사적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여러 의원들이 또 의견을 냈는데 지금 이 과방위 의원이죠. 박성중 의원이 우리나라 포털에 중국 세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중국 IP를 우회해서 국내 내부에서 작업하는 북한 개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네, 합리적 의심이 좀 가죠.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남의 나라에 네. 이렇게 내정 간섭해서 정치적으로 간섭하는 거는 네. 저강도 침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중국이 1대1로도 하고 호주, 캐나다, 독일, 특히 한국 이런 데 계속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것을 놔두면은 대선, 총선에도 반드시 이런 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네. 지방자치 선거에 우리가 그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가 90%인데 우리가 이 정말로 문명 국가에서 선거권을 주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꾸 뭐냐면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비신사적인 행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독일이나 여러 유럽 국가들 또는 이제 미국까지도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이제 드러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저희 총선에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을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좌음이라 그러더라고. 알고 계시네요. 이것을 사실 네. 포털이 묵인 방조해가지고 네네.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다. 네.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음은 거의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음을 왜 안 망하나 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봐서 안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 지방에 네. 있는 대학들도 잘 안 망하는 게 네. 중국 유학생들은 어마무시하게 가더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교육 정책의 수요가 네. 그 뒤틀리는 거죠. 그 왜곡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중국어로 강의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한국에서. 우리가 중국을 네. 뭐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최소한 국가 대 국가라면 어떤 신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쵸. 비신사적으로 네. 하고 저강도 침탈을 통해서 자국의 정치적 이념적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행위 네. 이것은 틀린 거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또 있었는데요. 또 축구에 관련된 겁니다. 네. 재밌어요. 네, 북한에서 얼마 전에 북측이라는 표현, 북한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축구에서 이 북한과 한국이 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조선과 괴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을 괴뢰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이 보시면, 북한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조선국이라고 불러줍시다. 조선국이 맞잖아요. 저는 그건 너무 좀 고상한 것 같고 빨갱이라고 해야지 맞지 않나. 아니 그 네. 자기네 이름은 불러줘야지. 그래 저게 괴뢰가 뭡니까? 네,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좀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어제 그제 일본과 북한의 그 축구 경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 북한 선수가 일본의 그 스태프한테 물병을 빼앗으면서 이 손찌검을 하려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네. 장면을 봤더니 네. 이렇게 막 협박을 때릴 듯이 네. 해다가 물병을 채갖고 그걸 또 자기가 마시더라고. 째려보면서 마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노상강도예요. 강탈. 어떻게 그렇게 미개한 행동을 이 국가 무대에서 세계 무대에서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막 그 심판 두드려 패려고 그러니까요. 심판 엄청 쫄더라고. 좀 야.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네. 내가 봤을 때 저런 사람들하고 한민족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가. 이게 아마 네. 졌으면은 혹시 네. 자국으로 돌아가면 그 네. 뭐지 그 인민재판 받고 네. 징계 받을까봐 네. 거기서 개꼬장을 펴가지고 그래도 북조선 전사에 네. 결기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생존의 몸부림이지 않았을까 네. 이런 느낌도 살짝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게 일본에서도 이제 분석을 내놓았는데
역시 이기고 짐에서 승패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릴 수 있다. 돌아갔을 때. 돌아가서 니네들 네. 저렇게 싸워서 저놈들 매우 철학을 모는. 네, 그래서 이 노동 단련대에 끌려갈 수도 있어서 저 사람 되게 예민한 거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여튼 열심히 싸웠고 네. 상대방이 잘못해서 네. 우리는 억울하게 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필을 했다. 이렇게 네. 함으로써 노동 단련대 네. 이런 안 끌려가고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 네. 정말로 스포츠 정신 네. 우리가 모두가 즐기고 네. 함께 기량을 겨루는 이런 축제가 네, 저렇게 살벌한 무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금메달을 못 딴 선수들이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조차도 얼굴이 굉장히 침울해요. 표정이 안 좋거든요. 그럼 안 되죠. 근데 예전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금메달을 못 따면은 막 그 국민들한테 지탄받고 했었잖아요. 세계에서 네. 동메달만 따도 세계 세 번째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한국도 그랬었는데 약간 그런 이번에는 좀 그런 네. 게 있었죠. 그 남자 네. 롤러 스케이팅에서 그 뭐지? 경기가 네. 끝나지 않았는데 세러머니 해다가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금메달 놓쳤는데 네. 그래도 네. 그 선수 뭐라고 하지 맙시다. 그럼요. 본인이 가장 아쉽고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본인이 또 군대도 가야 된다는데 네. 이렇게 그쵸. 너무 그런 선수 뭐라 그러지 말고 은메달도 네. 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많았죠. 안타깝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괴뢰라는 표현이 북한 사전에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에게 예속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민족 반역자 또는 그런 자들의 정치적 집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을 비난하거나 선전할 때 썼던 그 표현인데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괴뢰를 한국말로 네. 표현하면 꼭두각시다. 네.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그래서 네. 괴뢰라는 뜻은 이 세계 악의 축은 미국이고 네. 그 남한은 대한민국 미국의 점령지 식민지이다. 고로 네. 그 점령지 식민지 있는 정부는 네. 괴뢰 정부다. 이런 게 우리 김정은의 논리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북로남불인 게 본인들은 이제 북한이라고 표현했을 때 굉장히 화를 내는데 정확한 국가명을 불러야 된다. 이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에는 괴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다라는 거죠. 네. 저 사람들이 언제 이성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